그러면 빌라랑 오피스텔 둘 중에서 뭐가 낫냐라고 하면 그러면 또 빌라 투자가 또 꼭 재개발만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소액으로 뭐 일종의 뭐 전세 끼고 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투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투자금이 막 아주 적은 뭐 한 2, 3천만 원 있는 분들도 빌라 투자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빌라도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개발 예정지에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2억.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조금 말만 나오는 애들도 뭐 하다 보면 다 1억. 다 1억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2, 3천이면 아무 이슈가 없는 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들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는 네. 그리고 사실 진짜 사회 초년생들, 불인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부동산 투자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네. 많아요. 돈이 막 몇 억씩 있어야지만 아까도 막 뭐 하다 보니 뭐 20억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뭐 뉴스에 나오는데 뭐 다 5억, 10억씩 얘기하니까 그렇죠. 나랑 너무 멀다 생각하는데 네. 네. 포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사회 초년생이야말로 진짜 부동산 투자하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고 네.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일단 오피스텔은 빌라를 섞어서 얘기할게요. 네. 오피스텔과 빌라 모두 다 2, 3천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과 빌라 모두 이제 마인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적게 투자하고서 대박 나길 바라면 사실 그건 욕심이죠. 그렇죠. 2, 3천 투자했는데 막 2억, 3억 올라가길 네. 바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불이니까 또 말이 그것도 안 불이니까 되죠. 네. 무슨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네, 그렇죠. 뭐 그렇게 가는 거를 바라면 안 되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2, 3천 투자해서 2, 3천만 번다라고만 생각해도 실수를 안 해요. 그렇게 막 사기에 당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2, 3천 투자해서 2, 3천 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금액 올라가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2년, 3년 지나가면 2, 3천씩은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오히려 진짜 시드머니가 작은 사람들은 뭐 주식보다도 저는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2, 3천 정도 있으면 우리가 주식으로 2천 투자해서 2천 벌기가 쉽진 않죠. 어렵죠. 네. 수익률 100%. 맞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가 내가 주식을 잘하면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묻어놓고 그게 훨씬 낫는데 네. 그럼 오피스텔과 빌라 모두 다 뭐 전세 보증금 올라가는 것만 해도 그 정도는 벌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지역들을 가느냐 그나마 오피스텔은 조금 쉬워요. 오피스텔은 대부분 역세권, 네.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도 2, 3천 올라가는 게 편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세금 규제 때문에 아까 1편에서도 다주택자 규제는 계속 갈 거다. 그리고 한시적 중과 유예일 때 솔직히 말해 똘똘한 채로 가야 되니까 조금 애매한 애들은 계륵 같은 애들은 팔아야 된다 네. 라고 말했잖아요. 그 계륵에 포함되는 애들이 빌라랑 오피스텔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괜히 주택수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데들. 네, 뭐 막, 오피스텔도 양도세는 세금 다 네. 주택수 포함되고 이렇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별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뭐 올라가긴 했어요. 막 몇 천씩 올라가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죠. 아파트는 막 몇 억씩 올라가는데 이 오피스텔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반대로 오피스텔이 눌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빌라 가격도 눌려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사서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면 오피스텔이 조금 쉬운 투자. 그럼 빌라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애매한 게 지금은 한 작년만 해도 조금 괜찮았는데 네. 올해 지금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된 이후로 막 빌라 가격도 막 다 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입지별로 네. 조금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빌라는 한 이 정도를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개발 호재가 명확하게 있는 곳. 왜냐면 개발 호재가 강남에 있는데 이게 아파트만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교통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교통 호재가 있는 빌라. 근데 네. 그것도 막 누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아파트처럼 몇 억씩 뛰고 이거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 적어도 우리가 안전한 투자하려면 이런 네. 호재가 있는 곳들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재개발 지역 인근에 가라. 즉 어떻게 따지면 이것도 호재예요. 가장 네네, 명확한 네네. 호재. 왜냐하면 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뭐 10년 전에 교통 호재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 네네네.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삽뜨기 전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은 명확하게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인근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위 뉴타운에 가지 못한다 해도 네. 한남 뉴타운을 못 간다 해도 성수 전략정밀을 못 가도 그 뒤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가 앞을 막 신축 아파트 되고 막 몇십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인근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다 좋아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주 수요를 받을 수도 있죠. 아, 그러기 때문에 이주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도 전월세 가격이 몇천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 네네. 진짜 내가 그 대박을 노리고 싶으면 네. 노후도가 맞는 데들을 가야 되는데 네. 2, 3천으로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다 아, 얘기 쉽지 드리고 않다. 싶고요. 네, 네. 그러고 맨 마지막이 공시가 1억 이하도 키워드예요. 공시가 1억 이하는 면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취득세만 피하는 거지 종부세니 양도세니 다 꼬입니다. 주택세에 다 포함돼요. 그렇지만 공시가 1억 이하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공시가 1억 이하가 이제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찾냐면 내가 사회 초년생이긴 한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집이 있어요. 그럼 내가 살려면 2주택자면 8.4%, 네. 3주택자면 12.4%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내가 뭐 소액으로 몇천 투자를 취득세만 몇천이야. 이러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시가 1억 이하인 데들을 사서 취득세 1.1%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빌라랑 오피스텔 투자법을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구분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럼 빌라랑 오피스텔 둘 중에서 뭐가 낫냐라고 하면 진짜 내가 이거는 성향에 따라 좀 달라요. 그냥 안전한 투자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오피스텔이 좀 더 난데 네. 빌라는 대박이 터질 수가 있어요. 어떤 개발이 된다거나 뭐 그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긴 하지만 네. 어느 때보다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도 모아주택의 노후도 기준이 57%예요. 아까 재개발은 3분의 2니까 그러면 66.7%인데 아니 이건 57%면 되니까 훨씬 기준 맞추기 쉬운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물리면 사실 그건 물리는 거지만 나는 아무런 이슈도 없는 데를 내가 빌라를 샀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여기 노후도 얼추 되는 것 같아. 세력들이 들어와서 여기 모아주택 할 겁니다 막 이럴 때 덩달아 막 뛰어.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나도 네. 팔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참 이런 거에 편승하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곳들 그렇게 모아주택 떠드는 데들은 가격대들이 다 막 억 단위로 움직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오피스텔로 2, 3천 버는 것보다도 네. 한 방을 노리고 싶어라고 하면 빌라의 기회가 있다. 네. 그러면 오피스텔의 장점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빌라가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오피스텔은 난 좀 착실하게 가고 싶어. 그런데 청약의 희망을 놓고 싶지 않은 분들 특히 사회초년생 불인이들 같은 경우는 네. 또 기회가 있긴 있어요. 네. 뭐 역세권 청년주택 만들겠다. 뭐 상기 신도시 휴먼타운 비율도 뭐 이제는 뭐 소형 평수보다 큰 평수도 좀 만들어 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청약 비율도 네. 뭐 소형 평수 막 가점 없는 추천 네, 비율도 추천으로도 늘리겠다 하고.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보다 난 그래도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이 기회죠. 왜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양도세 주택수라든가 아니면 취득세도 2020년도 8월 10일 이후로 같은 경우는 또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부분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꾸준하게 내 시드머니는 불려가면서 네. 내가 괜히 빌라 이거 몇천 벌자고 했다가 무주택 자격 박탈되니까. 생애 최초 박탈 또 생애 최초 취득자는 뭐 LTV도 많이 해주고 한다는데 이거 다 박탈되는 거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투자 모두 큰 욕심 내지 마라 우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호재나 이런 건 없는 지역들이어야지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이제 산 뒤에 소위 말하는 얻어 걸리면 또 돈을 벌 수 그쵸. 있는데 그 정도인 거지 뭐 이걸로 몇 억 벌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러면 어쨌든 내 집 마련되고 특히 오피스텔이라면은 그 이제 청약에서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 투 트랙으로 내가 청약 쪽으로 갈 거면 오피스텔 그거는 상관없다 그러면은 빌라 쪽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꽤 괜찮을 수 있다. 적은 돈으로도 숫자만 보면 100% 수익률도 낼 수 있는 게 이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